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버드 출신 또 최강기업 사장님이라는 이런 훌륭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창업에 도전하시고 그 하신 계기 또 스토리가 좀 듣고 싶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전문 경영인을 했었고 전문 경영인 자리를 이렇게 또 인터뷰도 하면서 이제 회사를 알아보는 과정에 우연찮게 이제 창업이라는 생태계를 보게 된 것 같아요. 기업이라는 존재는 저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꽃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이고 기업을 이제 가장 나답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이 창업. 그러니까 기업은 결국은 이제 의사결정의 연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다운 의사결정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기업을 내가 창업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거를 그 당시에 그냥 직관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다른 데 CEO로 가는 것보다 내가 창업을 원했던 이유는 꿈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시는 또 슈퍼빈의 어떤 비즈니스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꿈은 사회경제 구조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 구조는 생산자가 생산을 하고 소비자가 소비를 하면 그 소비된 것들이 목적성을 다하면 이제 폐기가 되거든요. 폐기된 것들이 이제 재활용되기도 하고 소각되기도 하고 매립되기도 하고 또 불법적으로 처리가 되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형 경제라고 부르고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바이어들이 이끄는 세상은 순환 경제예요. 그러니까 폐기된 것들을 열심히 재활용하자라는 거는 이미 이제 한계에 왔다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고 처음부터 제품이 생산돼서 소비되고 그런 것들이 다시 생산자에게 공급되는 사회경제 구조를 만드는 노력이 이제 그린 뉴딜을 통해서 NDC 탄소중립 사회를 통해서 순환경제라는 어떤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드는데 한국에서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선형 경제도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당분간 오랜 기간 존재하겠지만 선형 경제가 가능하다라는 어떤 사회적 인프라 그리고 이제 그런 선형 경제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업으로 연결시켜서 하나의 이제 자산처럼 우리 사회에 남겨주는 게 저희의 목표죠. 슈퍼빈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빈의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순환 경제를 그대로 사업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물이 사람들이 소비하고 나서 발생되는 시점에 그 폐기물을 폐기해도 되고 또는 그것들을 저희들에게 소비자들이 판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폐기물들은 잘 선별되고 가공이 되면 원소재, 그러니까 벌집 만큼의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폐기물을 개인들에게 매입할 수 있는 어떤 디지털 디바이스의 공급이 저희 첫 번째 사업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에서의 밸류체인에서의 사업 모델은 폐기물의 디지털 정보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희 그 폐기물, 그러니까 순환자원을 하는 그 자판기를 인식을 하는데 사실은 그건 자판기가 될 수도 있고요. 건물 안에 빌트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돌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모빌리티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폐기물을 배출했을 때 이 폐기물이 순환자원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받는가를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의 판단력이죠. 그게 이제 센서와 디지털 정보와 딥러닝이 연결이 돼 있는 그래서 그 형태가 구현된 게 지금 보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자판기 형태가 있을 뿐인 거지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덕트 포트폴리오의 형태가 조금 더 다양해요. 그래서 그렇게 폐기물에 대한 디지털 정보화 작업 체계를 잡는 게 1단계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모아진 것들을 물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폐기물들이 모여졌을 때 실제로 폐기물이 자원화를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물류의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에 대한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물류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각 로봇들이나 디지털 장비들이 수거하는 특정 폐기물들을 그 물류망을 통해서 이제 오염이나 또는 교차 혼입이 없도록 최종 가공 공장까지 보내는 사실 폐기물 물류지만 저희들 관점에서는 순환 자원의 독자적인 소재 물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져가는 게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고 마지막 저희가 갖고 있는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그렇게 모여진 것들을 실제로 저희가 가공을 해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회사에다가 납품하는 소재 산업을 해요. 그래서 이런 폐기물을 가공해서 소재를 만들어서 화학회사들에게
폐기물을 소재로 제공하는 이 퀄리티와 이 질과 어떤 수준이 사실은 수집되고 운반되는 거에 의해서 거의 그 퀄리티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폐기물 가공, 재활용 소재의 퀄리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대표님 하시는 이뭐 여러 가지 순환 경제 또 산업 경제 속에 여러 가지 접목되는 핵심 기술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인의 어떤 여러 그런 디지털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지. 그러니까 모든 IT 기술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인공지능만 한다고 얘기해도 사실은 인공지능은 크게 세 카테고리로 크게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 서버를 설계할 수 있느냐. 그럼 그 서버 안에 들어가는 이제 알고리즘을 최적화해서 넣을 수 있느냐.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회사들도 많지만 저희는 자체 알고리즘을 개발하진 않고 이제 오픈 소스로 나와 있는 요로 같은 스케일 요로 방식을 저희가 지금 전환해서 쓰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알고리즘이 서버에 들어가 있을 때 이 딥러닝을 이끄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머신러닝이 가능한 디지털 정보 체계를 잡는 거는 또 다른 이제 방법론들이 필요하고 이제 이미지 기반 안에 이제 디지털 정보를 삽입해서 그게 이제 라벨링 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노테이션 한다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된 정보 체계를 만드는 게 이제 하나고 이게 이제 인공지능에 관한 기술이라면 사실은 저희가 만드는 인공지능의 영역은 중요하지만 굉장히 또 협소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폐기물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가 만들어졌으면 그 정보가 연결되는 이제 그 디지털 장비를 운영하는 전방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방 부품은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보드죠. 초록색 판에 막 칩들이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그러니까 그 보드도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요. 자, 그럼 보드가 설계됐다는 건 뭐냐면 그 보드를 운영하는 칩들이 각각의 다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소프트웨어도 저희가 다 직접 설계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과 그 보드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것들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뒷단에 이제 백엔드가 또 필요하죠. 그 전체를 묶는 서버단이 있어요. 그 서버단에 이제 프로그램도 저희 회사에서 수정하고 보통에 근데 그렇게 돼서 이제 뭐 센서 개발에 나가고 그런 장비들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해요. 근데 그게 저희 회사 전체 30%의 여기고 나머지 70%는 또 다른 일을 하죠. 대표님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경영 철학, 경영을 하는데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 경험에서 나오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이제 기업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생산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어요. 이거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생산해야 돼요. 지금의 사회는 기업이 하나의 사회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자산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생산을 잘해서 돈을 벌거나 물건을 잘 파는 미덕에서 그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어떻게 이제 그 종업원들과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사회 자산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업을 하는 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 건가, 돈 외에 그런 어떤 철학적인 공고함,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생산활동과 거기에 부과되는 이해관계들과의 소통이 필요한 거지 막연히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는 시대는 저는 빠른 속도로 좀